실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업은 취업의 반대죠. 제가 예전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실업인데 왜 이 영상을 지금 찍냐? 이제 11월 말이거든요. 11월 말이니까 우리나라의 채용 시장이 일단 올해는 닫힌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그 채용 시장은 크게 두 번이죠. 3월 달에서 일어나는 그 한 30%의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일어나는 70%의 시장, 큰 시장이 두 번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취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알고 싶으면 봄에 한번 측정을 하고 가을에 한번 유심히 측정을 하면은 확실한 취업률, 반대로는 실업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년에 또 굉장히 변수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변수가 상반게 커요. 크기 때문에 뭐 취업 시장을 어떻게 제가 지금 당장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데, 자, 실업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적 실업이 이렇게 밑바닥에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 구조가 변화했다는 거죠. 뭐 농업에서, 자, 농업이나 어업이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서비스, 정보통신 산업 쪽에 완전히 이제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나라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1차, 2차, 3차 산업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거 탄탄해야 돼요, 그것도. 자, 그렇게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실업.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그 직업이 있었는데 요새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청년, 대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탐색적 실업 같은 게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뭐 그냥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항상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직할 수 있는,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찾는 경우, 지금은 내가 뭐 적당히 돈을 벌고 내 생활비를 벌면 되는데 항시 나는 서치,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계속 찾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탐색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찰적 실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항상 좀 더 나은 직장과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준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나는 일단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올인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 45에서 55만 명까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일단 나는 돈을 벌지 않고 공부만 한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실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부담이 커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마찰적 실업까지도 나름대로 또 실업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 실업이 이제 겨울에 보통 일감이 없는 분들, 여름에 일감이 없는 분들, 뭐 흔히 말하는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뭐 겨울에 좀 쉬어야 하는 분들, 이럴 때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이거 유형을 뭐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실업이든 간에요. 탐색적 실업이든 마찰적 실업이든 계절적 실업이든, 자, 구조적 실업이든 그 경제 상황을 다 제쳐놓고 나를 생각을 할 때, 나만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단 뭐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상관이 없고요. 전문 학교를 졸업해도 상관이 없고,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학교 기관을 벗어나면 흔히 말하는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뭐라도 그게 뭐 일용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뭐 임시직이 됐든 알바를 하든 꾸준히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너무 흔히 말해서 그냥 일을 안 하는 상태가 너무 지속되다 보면은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놀아야죠.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기관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걸 해서라도 경제활동, 돈을 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특정하게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점수,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뭐 조직에 뭐 폐해를 끼치지 않고 근무만 웬만큼 잘해주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퇴직을 해서라도 실업급여 등등을 통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경제활동을 안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20대에 좀 많아요. 뭐 휴학도 있고, 군대 입대 제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시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또 해외 뭐 연수를 갔다 온다 뭔가 해가지고 막 이게 엄청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로 보면 돼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 제가 볼 때 똑같아요. 30살로 보면 되고, 30살을 기점으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겠다, 뭐 늦게 하겠다, 안 하겠다, 뭐 그거 다 상관없어요. 30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20대의 1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한데, 뭐 대학교 뭐 좀 다니고 뭐 하고 그러면 한 6년 정도 지나가요. 5, 6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대의 10년 중에서 5, 6년 지나가면 한 4, 5년 남는 거거든요. 자, 그때 내가 뭐 첫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온갖 걸 다 해요. 온갖 걸 하는데 뭐 중간에 잠깐 나와서 쉬기도 하고 휴식 기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자, 때로는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는 실패 또는 실수를 해서 뭔가 이제 좀 그걸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2년 걸려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 28살, 29살, 30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좀 그래도 이제는 내가 조금 이제 살아보니까 사회를 좀 알겠다. 조금 알겠다. 그 다음에 나의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요렇고, 뭐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 요렇고, 내가 노력하고 능력의 수준이 요렇고 이제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자기 자신은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갖춰졌을 때가 30살이에요. 자, 그래서 30살에 이제 만약에 그 전후에 그 무렵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다 이제 경제 활동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돈을 벌고 안 벌고, 그다음에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혼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진도가 엄청 빠른 나라예요. 그리고 진도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졸업하고, 남들 다 입학하고, 남들 다 뭐하고, 이게 진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벼락치기 개념이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야, 빨리 지금 뭐 해야지. 야, 취업 준비. 야, 이거 무슨 준비. 이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 진도가 빨라요, 또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괜한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다른 애들은 다 저건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 것도 다 이게 켜켜이 다 쌓여 있고 진도도 빨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0살이 금방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0살을 기점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뭐 하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실업 상황, 그러니까 취업의 정반대인 실업 상황이 이제 또 이제 펼쳐지게 되면 엄청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이라는 문제가
이 뭐 취업의 반대말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우리가 법이나 통계에서 담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어느 나라나 20, 30대가 실업인 거를 좋아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20, 30대가 좋아하는, 20, 30대가 실업 상태인 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는, 정부는 한 곳도 없어요. 뭐라도 해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뭐 일을 많이 하고,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꾸준히, 적든지 많든지 그걸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는 게 제 이제 마음인 거고, 너무 실업 상태가 오래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실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